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지에서 선정했던 2014년 과학계 뉴스 10가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서 이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5가지 소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먼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우주 경쟁의 확대, 그리고 또 유럽 우주기구의 로제타 우주선의 해성 추적과 그리고 필레의 착륙, 그리고 인류 기원에 대한 게놈 지도 해독, 그리고 에볼라가 창궐했던 것, 그리고 빅뱅의 근거로서 우주 먼지와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6번째 소식은 바로 HIV 치료의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HIV라고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예전에 알려져 왔는데 아직도 완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HIV와 관련해서 많은 편견들이 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로 인해서 이제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병이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지난해에는 이와 관련해서 더욱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2013년 말에 의사들이 이제 미시시피 약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미시시피 약이라는 게 뭐냐면 수직 감염, 즉 엄마의 몸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제 HIV에 감염된 그런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초기에 공격적인 항역전사 바이러스제를 이렇게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HIV가 더 없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완치가 됐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작년 2014년 7월에 다시 보니까 그 혈액 속에서 이제 HIV가 발견이 돼서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그 연구진들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시 예. 완치가 아직은 어렵다로 그렇습니다. 결론이 난 거군요. 네. 참 속상한 소식인데, 그래도 최근 면역세포의 DNA를 좀 조종을 해서 HIV의 저항성을 띠게 한다는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른 발전 가능성을 또 기대해 봐야겠네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7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7번째 소식은 뇌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나노기술과 컴퓨터의 그런 발달에 힘입어서 뇌를 이해하려는 그 원대한 프로젝트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이제 2014년에 그런 핵심 뉴스였는데, 네. 미국의 그런 혁신적 신경과학을 통한 두뇌 연구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BRAIN, 그러니까 브레인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연구팀을 선정해서 2014년에 초년도 연구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난 2014년 10월에 그 전 세계적인 그 뇌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면서 브레인 MINDS라는 이름의 그런 10개년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질병의 연구를 위한 통합적 신경과학을 위한 두뇌 지도 그리기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마모셋 원숭이의 뇌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그와 비슷한 인간의 그런 신경 및 정신질환 연구를 돕는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인즈라는 약칭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좀 난관도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10억 유로 이상의 돈을 투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4년 7월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뇌를 모델링하려던 그런 이후에 그런 주력 프로젝트가 좀 과학자들이 반발로 이제 네. 지금 상당 멈추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관리 체계를 문제 삼으면서 프로젝트에 우리 이제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의 경우는 2015년에 연구 계획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다음 8번째 소식은 어떤 걸까요? 네, 그 8번째 소식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기후학자들이 지난해 그 2014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서 그것을 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대비에 비해서 당초의 예상을 깨고 큰 변화가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2014년 그 현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그 140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엘니뇨는 없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과학자들은 왜 지난 15년간 어떻게 그 비교적 느린 온난화 경향, 계속 이어지긴 있지만 어쨌든 느린 온난화 경향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해 굉장히 논쟁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이제 지구 온난화가 허구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극지방의 빙하가 다시 늘어나는 점을 남극 들어서 같은 그렇게 경우는 얘기를 하잖아요. 늘어나기도 하고, 예. 참 이 문제, 어쨌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네. 2015년에 파리에서 국제기후협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니까요. 아마 네.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후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과학 저널리즘 입장에서도 특별 기획을 통해서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편 네이처가 꼽은 2014년 10대 뉴스의 9번째 소식은 이른바 막장 드라마와도 같았던 그 스텝 줄기세포 논란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 시간을 빌어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이화학연구소 오보카타 하루코는 성숙한 세포를 산에 담그거나 물리적인 압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신속하고 간단하게 정말 혁신적으로 만능 줄기세포를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처에 실린 관련 논문의 그런 도표와 이미지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탄로가 났고 그리고 실험 결과를 재현하려는 다른 과학자들의 노력도 대부분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 논문은 철회되었고 8월에는 공저자 중에 한 명인 사사이 요시키 박사가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아마도 지난해 가장 큰 과학계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씁쓸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소식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 마지막 소식은 어쩌면 더 끔찍할 수도 있었던 그런 소식일 수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보관창고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방치되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네. 이것이 잘못해서 노출되었다면 일종의 생물학체, 즉 바이오 해저드가 나타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2014년 7월경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소속의 과학자들이 미 국립보건원인 그 NIH의 보관창고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60년 묵은 천연두 바이러스 VIR, 즉 그 천연두 바이러스의 그 주사용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네. 6개나 발견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 미국 정부 산하 연구소들의 그런 생물 안전성 실태에 대해서 아주 그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 CDC의 경우에도 탄저균의 포자를 잘못 다뤘던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위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인 그 N5N1 그 바이러스를 엉뚱한 연구소로 잘못 보낸 그런 예.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놀란 미국 미 국립보건원은 8월에 안전성 대청소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100년 묵은 상자도 발견이 돼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병원체들과 맹독성 물질 이런 것들까지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영화에서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네, 거네요. 그렇죠. 참 그렇다면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건들에서 사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네. 그 어떠한 잘못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직에 피해가 될 만한 상황이라도 사실 외부에 공개한 거든 쉬쉬하면서 몰래 그러네요. 이렇게 처분을 한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이걸 대대적으로 조사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비롯해서 다양한 위험과 위협들을 좀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모습들 위협에 대처하는 자세를 좀 더 새겨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네이처지가 선정한 2014년 한 해 주목받은 과학계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